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2만 2,500원으로 무려 7.86%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전에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주말 리스크, 일본은행, FOMC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렸었죠. 실제로 오늘 오전에 강하게 갭상승을 했고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강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7%대 급등 마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월요일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똑같이 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오늘 이렇게 좋게 마감을 했는데도 월요일까지 매도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오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6월 2일 삼성전자는 37만 7천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내내 빠지면서 6월 11일에 30만 6천원, 장중에는 최저가 28만 3천원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7.86% 오르면서 32만 2,500원까지 회복했습니다. 직전 고점 37만 7천원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하루 만에 이만큼 올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오히려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실현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하루 만에 지난주 빠진 만큼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시장의 흥분이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표출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종전 기대감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등, 그리고 코스피 전체의 매수 사이드카 발동까지 이 글로벌 이슈들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왜 월요일에도 매도 관점일까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종전 기대감은 여전히 아직도 이 기대감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번 합의를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에서는 아직 합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만큼 오른 핵심 이유가 이 종전 기대감인데 이게 주말 사이에 확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소식이 나온다면 월요일 시초가부터 출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하루 만에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건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하게 오른 종목들은 그 다음날 시세가 들어왔던 만큼 빠져나가는 매물도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요일 시초가가 오늘 종가보다 더 오른 상태로 시작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다음 주에는 일본은행 금리 인상과 FOMC가 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1%대 금리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8일에는 FOMC 점도표가 발표됩니다. 오늘 같은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이런 대형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다는 건 월요일부터 시장이 이 이벤트들을 미리 경계하면서 주가를 하방으로 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급등이 이번 주의 마무리이자 다음 주의 시작점이 되는 만큼 월요일 오전장에는 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2만 2,500원으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전 강세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까지 글로벌 이슈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인데요. 하지만 이번 종전 기대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오늘 하루 만에 너무 빠르게 올랐고 다음 주에는 일본은행과 FOMC라는 대형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에도 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가격에서 기준을 잡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응 기준점 잡는 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시고 월요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삼성 보유 그리고 아직 진입을 안 하셨거나 매수로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은 삼성 매수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월요일부터 대응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미 7% 넘게 올랐는데 월요일에 더 오르면 그때는 어떡하냐라고 분명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주말 사이에 종전 합의가 실제로 서명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월요일에 추가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오늘 다시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과의 합의문 대부분의 내용은 마무리가 된 상태였는데 미국 측이 갑자기 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파키스탄, 카타르 같은 중재국들이 계속 조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다 끝난 줄 알았던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또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 협상이 틀어지거나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오늘 오른 만큼 그대로 되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결과만 보고 월요일도 똑같이 갈 거라고 단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시초가를 직접 확인하면서 대응 기준을 잡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도움드릴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이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원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이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보유 또는 매수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명확한 대응이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방금 2차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꼭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